안녕하십니까, 조한창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Roth IRA와 401k 간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네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은퇴계좌의 급여 일부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프로그램은 트래디셔널 방식만 있고요, Roth 방식은 없는데 제가 회사와는 별도로 Roth IRA를 가입할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굉장히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이 은퇴연금, 은퇴계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건 뭐죠? 모든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retirement plan, retirement 은퇴 계좌겠죠. 은퇴 계좌를 우리가 전 국민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퇴 계좌 제도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거죠. 그동안 특별히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Roth IRA와 401k를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입니다. 자, Roth IRA부터 한번 먼저 보죠. Roth IRA가 뭘까요? 우리가 Roth가 있고 Traditional이란 말이죠. 그러면 Roth IRA라는 것은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예요. IRA니까. 그러면 이게 Individual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서요, 이 얼마간의 금액만큼은 내가 별도의 어떤 Roth IRA 투자 계좌에 내가 옮겨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제도인 거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 배경은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제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고, 또한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마지막까지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은퇴 이후에도 충분한 규모의, 충분한 수준의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차원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건데, 사회보장제도가 마냥 100% 완벽한 제도는 아닐 테니 각 개개인의 경제 주체들이 은퇴 준비를 잘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장려할 만한 그런 정책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를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제도로서 IRA 제도라는 게 나왔고, Roth IRA는 그 중에 하나로서 이건 뭐냐? 이런 배경에서요, 내가 매년 일정 금액, 2023년 같은 경우는 6,500불입니다만 6,500불 또는 50세 이상이면 7,500불이죠. 그 금액만큼은 Roth IRA라는 계좌에 옮겨서 투자를 하면요, 이 금액이 나의 당해의 소득세를 줄여주진 않지만 여기 옮겨져서 투자를 하는 금액은요, 예컨대 6,500불을 투자를 했으면요, 이게 매년 투자 수입을 내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걸 또 찾아서 쓸 텐데,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 수입, 그리고 내가 은퇴 이후에 찾아 쓰도록 제약을 두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건 은퇴 계좌니까. 그랬을 때 이게 온전히 모두 텍스프리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비과세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예컨대 내가 지금 다른 일반 투자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한 것에서 발생하는 수익만큼은요, 당연히 세금을 낼 거란 말이에요. 내가 6,500불인데 이걸 투자해서 10,000불이 됐어요. 그럼 3,500불만큼의 차익은요, 당연히 나는 이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Roth IRA 계좌에 옮겨진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게 불어나고, 나중에 이게 불어나서 은퇴 이후에 차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찾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전혀 정부는 어떤 과세라는 면에서 터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으로써 이걸 잘 활용해서 은퇴할 때까지 잘 투자하는 데 쓰세요. 그러니 개별적으로 은퇴 연금을 잘 확보하는 데 활용하세요 라고 권장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Roth IRA에 있어서 장점이 뭐냐라는 거죠. Roth IRA의 장점. 방금 이 제도를 설명하면서 대부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익금이요, 내가 원금이 있을 거예요. 원금이 있고 이게 계속해서 불어나는 게 있다는 거죠. 이익금에 대해서는요, 59.5세가 지나면 인출 가능인데, 인출 가능이 여기에 장점인 이유는 비과세로 인출 가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내가 투자한 것들에 대한 수입이 계속해서 내가 이후에, 은퇴 연령 이후에만 찾아 쓴다면 수입에 대해서요, 비과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요, 또한 여기서의 진짜 큰 장점이라는 것은 원금은요, 언제든지 비과세로 내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6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59.5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꼭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페널티 없이. 과세도 당연히 되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완전 비과세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RMD라는 게 있어요. 연금에 대해서, IRA에 대해서 은퇴 계좌에서는 원래는 이게 결국 당신들이 은퇴 대비로 이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은퇴하시고 나면 찾아 쓰세요라는 게 정부의 방침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 나이가 지날 때까지 안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요. 지금은 뭐 70세, 72세, 75세까지 이제 새로운 법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올라가죠.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72세, 73세인데 이때는 반드시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꺼내야 되는, 디스트리뷰트를 해야 되는, 인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Roth의 경우는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혜택인 거죠. 내가 안 찾고 싶으면 안 찾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점도 얘기할 수 있겠죠. Roth IRA의 단점은요. 세금 공제가 안 된다는 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왜? 전통, 트래디셔널 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불입하는 금액이 당해의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반해 Roth는 그런 혜택을 안 주는 거죠. 대신에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동안요. 거기서 불어나는 소득이 비과세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단점을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포스트 텍스 머니이기 때문에 애프터 텍스 머니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당해에 불입하는 그 당해를 말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59.5세 이전에 인출할 때 원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익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10% 페널티와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단점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불입금 한도가 이건 뭐 절대적으로 불입금 한도가 낮다라는 것보다는 뒤이어 얘기하는 401k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6,500불, 2023년 기준으로 6,500불, 그리고 나이가 50세 이상의 경우는 여기서 1,000불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Roth IRA의 경우는 나의 기타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죠. 나의 인컴 수준에 따라서 불입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싱글의 경우는요 13만 8천 불부터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15만 불이 넘으면 이제 Roth로 이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데요. 이와 같은 소득에 따른 이 컨트리뷰션 불입액의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분이요 지금 회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트래디셔널 401k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장점은요 트래디셔널한 플랜이기 때문에요 당해에 불입금이 세금 공제가 된다는 거죠. 프리텍스 머니인 거죠. 그리고 2만 불 가량의 높은 불입금 한도가 있죠. 앞서 Roth IRA의 경우는요 6,500불이었었잖아요. 근데 불입금 한도가 22,500불까지 할 수 있으니 훨씬 더 내가 투자 원금으로서 넣을 수 있는 그 제약이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내가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고용주가 매칭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401k는 회사의 플랜이죠. 회사가 제공하는 그런 리타이먼트 플랜이란 말이죠. 그러면 많은 경우 이건 뭐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종업원으로서 이 401k 플랜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의 연봉액의 뭐 3%면 3%, 4%면 4%, 5%면 5% 식으로 나의 금액에 대해 달러 투 달러로 회사가 매칭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가 급여가 10만 불인데 여기서 회사가 뭐 4% 매칭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4,000불까지는 내가 이 401k에 직접 불입하는 금액만큼에서 up to 4,000불이죠. 4,000불까지는 회사가 같이 넣어주거든요. 이런 것들 당연히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와 같은 혜택이 401k, 트래디셔널 401k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트래디셔널 401k에서는 59.5세 이후에 은퇴 연령이죠. 이제 인출을 할 수 있는데 벌과금 없이요.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Roth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이겠죠. Roth는 애프터 텍스 머니로 평생 세금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 트래디셔널은 프리 텍스 머니, 당해 컨트리뷰트 할 때 세금 공제를 받고 거기서 불어나는 것들 또한 내가 투자 불입금 포함해서요.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반대라고 보면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요. 만약 내가 59.5세가 되기 전에 이걸 인출한다라고 하면요. 이 인출 금액 전액에 대해서요. 뭐 원금이고 뭐 이런 거 없이요. 전액에 대해서 10% 페널티의 부과를 받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붙는 인컴으로서 ordinary income, 일반 소득으로서의 세율의 적용을 받고 거기에 추가로 10% 페널티의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의무 인출 규정이요, 트래디셔널 방식의 경우는 해당이 된다라는 것 또한 고려해야 되는 그런 Roth 대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내가 선택하겠느냐. 결국은 지금 이분의 입장은 회사원인데 401k 트래디셔널로 하고 있고 Roth도 있는데 이거 어떤 걸 내가 위주로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Roth는요, 우리가 애프터 텍스이고 평생 비과세이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과세소득이 낮으면은, 그쵸? 과세소득이 낮으면 내가 당장 세금을 더 줄인다라는 게 그다지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트래디셔널과 로스를 비교했을 때 트래디셔널이라는 것은 불입하는 당해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니까 그로부터 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텐데 내가 애초에 지금 텍스 브래킷이 낮아요. 소득이 낮아서. 그러면 내 과세소득을 줄여봤자 그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과세 어떤 절감액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내가 트래디셔널을 해서 지금 세금을 줄이는데 그걸 선호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뭐 세금 낼 거 내고 얼마 어차피 안 내니까. 그리고 애프터 텍스로 로스를 하는 것이 나중에 벌어들이는, 나중에 불어나는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될 거라는 점에서 더 유리할 거란 말이죠. 반대로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했다면 하이 텍스 브래킷에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트래디셔널이 더 좋을 거다. 왜? 나의 텍스 브래킷이 높으면 나의 그 컨트리뷰션이 불이백이 그만큼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당해의 과세액을 줄이는 효과도 그만큼 더 클 거잖아요. 그러니 트래디셔널 방식이 더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트래디셔널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로스와 트래디셔널을 같이 말씀을 드린 게 될 텐데요. 트래디셔널은요, 내가 지금 막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소득도 많고 당연히 텍스 브래킷도 높은 경우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왜? 지금 내가 투입하는, 컨트리뷰트하는 그 금액을 세금을 줄이는데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줄어드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있고 그로부터 나오는 과세액의 절감이라는 그 효과가 클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은퇴를 나중에 할 때 은퇴 이후의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트래디셔널이 좋겠죠. 왜? 내가 지금 세금을 줄여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불어나고 나면 은퇴 이후에 찾을 때에는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은 세금을 되게 많이 내요. 소득이 좋아요. 근데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금액에 대해서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은퇴 이후에 더 낮잖아요. 더 로우 할 거란 말이죠. 더 낮을 거란 말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과세 소득을 줄이고요. 그 금액만큼 추후에 과세 소득을 늘린다 해도요. 내가 줄이는 과세액은 지금 세율이 높으니까 훨씬 더 높고 나중에 내가 부담하는 과세 부담은 다른 소득들이 더 낮을 테니까 세율이 낮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더 유리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론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뭐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쩌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말이 뭐 정답이라는 뜻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선호에 대한 것, 투자에 대한 관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한 뭐 나의 거창하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굳이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유한다면 우선 401k 회사 매칭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당연히 챙겨야죠. 그거는 완전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될 거죠. 그래서 그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만큼에 대해서는 401k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내가 만약에 어리다. 지금 현재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뭐 20대,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로우 텍스 브래킷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어리고 뭐 로우 텍스 브래킷 뭐 어리다고 소득이 적으라는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라면 로스를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이것도 역시 너무 당연한 얘기야. 높은 텍스 브래킷이면 트래디셔널 한다. 이거는 그냥 같은 말 반복이니까. 그런데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라면 로스를 우선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뭐 은퇴 연령에 달하지 않았고요. 이건 많은 분들께도 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에 근접해 있다고 하면요. 결국은 내가 지금 세금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갖는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래디셔널로 내가 은퇴 연령에 있고 곧이어 내가 은퇴 이후에 이걸 찾아 써야 되는데 굳이 이게 뭐 과세가 줄고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고려할 이유가 없을 테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로스를 우선적으로 나는 고려하겠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결국은 마음가짐에 따른 걸 텐데요. 저 같으면 어차피 투자를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잘할 것이다. 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또는 확정적으로 내가 줄일 수 있는 그 소득세 절감액보다는 앞으로 내가 무궁무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향후의 포텐셜 인컴을 비과세로 만드는 것에 대해 더 어떤 강조점을 둘 것 같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세금을 줄이는 게 당연히 중요는 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세금을 좀 내더라도 내고 그 투자 자금을 내가 투자해서 향후에 벌어들이는 것을 비과세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허리띠 졸라서요. 지금 낼 거 내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늘리는데 나는 더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선택하라면 로스를 우선적으로 채울 것 같습니다. 이고요. 그럼에도 이게 둘 다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둘 다 그냥 가능하면 최대치로 하겠다라는 게 답이고요. 그래서 고민 말고 골고루 하자라는 것 또한 최종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이 IRA 그리고 401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결국은 IRA 중에서도 트래디셔널 로스가 있고요. 401k에도 트래디셔널 로스가 있으니까요. 요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